한일 경제전쟁 1년이 지났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디자인 공부를 할 때도 일본 디자인은 미국과 독일 등 타 선진국들과 더불어 영향력이 컸습니다. 만화도 그렇고 영화, 음악에서도 일본은 미국과 함께 늘 한국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30년 후 2019년 7월 아베 정권 덕분에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식은 물론 한국의 실상을 깨닫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를 수출 제재한다고 하자 조선 등 몇몇 언론들이 난리를 치니까 국민들은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했지만 찾아봐야 알 수 있었던 반도체 분야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대외적으로 노출되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로 기업들은 빠르게 대처했고 정부도 적극 나섰습니다. 징용공 문제로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공격은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경제 보복으로 불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2019년 8월 한창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내 IT 시장 분석기관 KRG가 내놓은 ICT와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ICT와 소프트웨어 분야 한일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KRG는 한일 간 IT 시장 및 4차 산업혁명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양적인 측면만 보면 일본의 소프트웨어 및 ICT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몇 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을 잘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일본은 100이라면 한국은 90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스마트홈과 이동통신 시스템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은 한국이 높았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매년 발표하는 ICT 발전 지수도 2017년 기준 한국은 2위였고 일본은 10위로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같은 어에 따르면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IT 시장 규모와 인력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2017년 기준 일본 ICT 시장 규모는 2,739억 달러로 한국 시장 670억 달러에 비해서 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전세계 ICT 시장에서 4위 규모이고 한국은 10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S&P 캐피털 DB의 ICT 산업으로 등록된 세계 27만여 회사의 매출액을 근거로 세부 업종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는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2017년 기준 9.7%, 일본은 11.8%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면 일본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819억 달러로 한국 시장 127억 달러보다 7배 이상 컸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싱크탱크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SPRI 스프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은 일본은 2019년 기준 약 108만 명, 한국은 39만 명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수는 일본이 4만 5천 개, 한국이 2만 개로 일본이 한국보다 1만 5천 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업무 능력, 조직 성숙도를 측정 및 평가한 CMMI 모델에서 인증했는데요. 한국은 95건으로 7위에, 일본은 59건으로 9위에 그쳤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평가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혁신 역량 평가, 즉 인력 다양성, 혁신 클러스터 발전 정도, GDP 대비 R&D 투자 등 평가에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 평가지수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8위, 일본은 1계단 내려앉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ICT 전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비율은 일본은 6.3%, 한국은 3.9%로 나타났고 미국은 11.1%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은 6.8%였습니다. ICT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 주요 핵심 기술 경쟁력에서 전체적으로 한국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몇몇 기술을 제외하고 일본에 비해서 열세인 상황입니다. 특히 양자 정보통신 기술, 신개념, 컴퓨팅 기술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 기술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스마트홈과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대등한 수준이었으며 제조 ICT와 의료 ICT, 스마트 시티 분야는 열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분야 평가는 연구기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협회를 대상으로 평가한 한일 간 기술 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역협회와 IITP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기술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창원 KRG 부사장은 전반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아직 열세이긴 하지만 일본은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은 공세적이며, 손중임 회장이 AI 관련 기업이 일본에는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고 단언했듯이 아직까지 미래 먹거리 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등하거나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매년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에서 2017년 기준 한국은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2위에 랭크됐고 일본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ICT 접근성, ICT 이용도, ICT 활용력 부분에서 최상위에 랭크되었고 ICT 응용 측면이나 활용에서 일본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매체 및 연구기관들의 ICT 기업 평가 테스트에서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브스지가 국가별 글로벌 탑 100개의 디지털 컴퍼니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49개사로 절반에 육박했고 일본은 5개사, 한국은 4개사가 포함됐습니다. 반면 톰슨 로이터가 평가한 글로벌 테크 리더 기업 조사 순위에서 한국은 3개사가 포함됐고 일본은 13개사가 포함됐습니다. 딜로이트가 평가한 아태 지역 국가별 테크놀로지 500개 기업에서는 한국이 44개, 일본이 41개로 한국이 일본보다 3개 더 많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지속적인 약진은 침체기에 일본이 시기하고 경계할 만합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비교 기사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2배하고도 2천만 명이나 더 많은 인구와 또한 기업 숫자, 전문 인력의 월등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조사기관들은 한국의 역량과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올해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앞섰다는 소식에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참담하다며 말을 잇지 못하는 기사 인터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결국 8년여간 집권했던 아베 총리를 퇴임시키고 스가 관방장관을 총리로 선수를 교체하며 밑바닥까지 추락한 정권을 유지하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며 계속해서 개방 상태에서 진격하는 가운데 결국 판을 뒤집고 스가 유치히데를 99대 총리로 임명한 일본이 10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입국 조치 제한을 완화키로 하는 등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